안녕하세요, 레드캐슬입니다. 이번에는 모나크 온라인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모나크 온라인을 좀 까려고요. 우선 모나크 온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드려야겠네요. 모나크 온라인은 마우스게임즈사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퍼블리싱하는 MMORPG 게임인데요. 최초의 부대전쟁 온라인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우스게임즈 개발사의 처녀작이기도 하고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2차 클로즈 베타를 종료했고 이 리뷰는 그 클로즈 베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클로즈 베타 테스트 자체가 게임이 완성되기 이전에 시범적인 테스트를 받는 거니까 퀘스트가 기형적으로 부족한 구간들이 존재한다거나 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시간을 두고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다 고려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나크가 내세우는 장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대 전투죠. 광고 자체도 최초의 부대 전쟁이고 광고 동영상도 5200명 대 5200명으로 대규모 전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부대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나크를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모나크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나크의 홍보 자료나 인터뷰 자료를 보시면 이 게임은 30대, 40대 유저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게임을 하는 건지 건담을 조종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RPG 게임에서 너무 많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서 게임창이 거의 건담 조종석 수준으로 복잡해질 때 쓰는 말입니다. 모나크가 딱 그런 식이에요. 스킬 수는 엄청나게 많고 게임 돈만 쓰면 기본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레벨업을 통해 얻은 스킬 포인트로 스킬을 더 강화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강화하지 않은 스킬들을 그냥 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라 콤보 시스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서로 다른 스킬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콤보로 인정돼서 많은 수의 스킬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동시에 부대까지 조정해야 되죠. 이게 어딜 봐서 3, 40대 유저층을 위한 게임입니까? 3, 40대 유저한테 어필하고 싶으면 길드워2나 디아블로3에서 보여준 스킬의 수는 많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제한돼서 플레이어의 취향에 따른 스킬을 조합하는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PVP가 와우나 아이온처럼 진영을 정해서 상대 진영의 유저와는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형태예요. 열심히 퀘스트하고 있는 사람 뒤통수에 냅다 불덩어리 집어던지는 유저는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아저씨들보다는 젊은 유저들이 많아요. 나이 40쯤 되면 길 가는 사람 뒤통수 냅다 후려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게다가 그런 PVP가 시작되는 레벨도 타 게임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럼 결국 게임에 재미 붙이기도 전에 등짝에 칼침 맞고 그냥 게임 걷기 딱 좋습니다. 지금 말한 두 가지 요소들 외에도 문제점은 넘치고 넘쳐나요. 극도로 불편한 UI나 엉성한 튜토리얼에 콤보 시스템은 사실 설명도 안 해주거든요. 말은 안정적인 3, 40대 유저를 타겟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껍질 까고 나온 알맹이는 정반대잖아요. 3, 40대 유저를 주 타겟으로 하면서 발생되는 단점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장점을 취하는 건 힘든 구조를 만들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게임 자체가 플레이하면서 게임 돈을 모으는 게 아주 악랄할 정도로 어려운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캐시 사용을 상당히 유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10대, 20대 유저들은 그러면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죠. 근데 막상 3, 40대 유저들이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욕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니 개발사한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게임 내에 골드를 모으는 것 자체가 악랄할 정도로 어렵다는 특징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예를 하나 드려보죠. 모나크는 캐릭터가 사망하면 마을에서 부활하거나 아니면 부활의 돌이라는 소모품을 사용해서 죽은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돌이 극초반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마을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게임 내에서 골드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 이 부활의 돌을 단 하나라도 초반에 구입하게 되면 플레이어는 레벨업에 따른 스킬을 배울 돈이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지면 게임을 그만두게 되겠죠.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모나크에 있는 세계 직업군 중에서 활을 사용하는 직업을 택하면 공격할 때마다 화살을 한 발씩 소모하게 돼요. 가장 싼 화살이 한 발에 2원입니다. 몹 한 마리에 5발에서 6발 정도의 화살을 소모하는데 몹을 잡았을 때 나오는 15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몹에게 딱 3대, 4대 정도만 맞으면 플레이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포션을 아예 안 쓰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소모품에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도저히 게임할 맛이 안 나죠. 게임 내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거라면 만렙 구간에 인플레이션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기본적으로 게임 내 인플레이션의 핵심 자체가 만렙이 달성된 이후에 벌어드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모나크가 장비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밀봉을 해제해야 착용이 가능한데
제가 10렙 때 보라색 아이템을 하나 먹었는데 밀봉 해제 비용이 2실버더라고요. 근데 저는 13렙이 될 때까지 1실버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20렙 정도는 돼야 간신히 자기 레벨에 맞는 장비를 제대로 획득해서 바로 밀봉을 해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30레벨이 최고 레벨인데 말이죠. 그나마 이것도 제가 운용하는 부대의 장비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러니까 단 한 번만 별로 필요 없는 아이템을 잘못 구입했다. 그러면 스킬을 배우는 것 자체가 돈 문제로 불가능해져서 결국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무기가 자동으로 스왑이 됩니다. 근데 스킬이 올라가 있는 단축키 바가 스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4년에 공식 발매된 와우는 발매 당시부터 이 단축키 바가 자동으로 수합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2013년에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나크는 안 되네요, 이게. 그리고 스킬을 배울 때 사용하는 창도 아주 엉망이에요. 스킬 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스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스킬 포인트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플레이어가 스킬 빌드를 짜든지 뭐라든지 하죠. 기본적으로 스킬창의 스킬 포인트가 가장 작은 글씨로 유저 시야에 가장 안 들어오는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잘못 만든 UI입니다. 아니 게임 기획자랑 그래픽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가 유저의 피로감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는지를 따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킬 정보도 엉망입니다. 물론 베타 테스트의 스킬 정보는 실제 오픈 이전에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준다는 스킬이 다수를 공격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라 태반이 그런 식이에요. 단일 대상 공격한다는 스킬 중 10개, 그 중에 6개, 그러니까 60% 정도가 다수 공격 기술이라서 전부 다 엄청난 양의 몹 애들을 만듭니다. 이게 플레이어를 사망하게 만들어요. 부대 전투가 핵심이니까 다수 공격이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 본데, 그럼 게임 내에서 부대 없이 혼자 다니는 부분을 좀 줄이든가, 유저 혼자 전투하는 부분이 부대 전투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식으로 스킬을 만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실 이거 외에도 비난할 만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죠. 왜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거든요. 제가 게임에서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개발진의 마인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나크 개발진 같은 경우에는 위쪽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클베 이전에 있었던 클베가 끝났을 때 유저들이 아주 중요한 건의를 하나 했어요. 게임 내 PVP가 기형적으로 공격력이 높은 형태로 이루어져서 무조건 순식간에 적을 죽이거나 내가 죽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기형적일 정도로 심해서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고 5초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대원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부대가 상대 영웅을 집중 공격하면 그 어떤 캐릭이든 버텨낼 방법이 없는 거였죠. 근데 이 모나크라는 게임은 부대 전투를 핵심 컨텐츠로 가진 게임이라서 부대 전투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 게임 자체가 붕괴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게임 제작진의 대처가 뭐였을까요? 인터뷰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나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의 답변은 저번 클로즈 베타는 강화 테스트를 겸한 테스트였고 아이템 강화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뿐이다. 이거였어요. 자기네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유저들이 지적을 해줬는데 니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수준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이번 클로즈 베타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순삭당하는 게임이 나왔죠. 방어력이 가장 강력한 기사 중에서도 방패 기사가 딱 2대 맞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FPS 게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강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온라인 RPG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유저들이 강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무기나 방어구 중에서 무기적으로 강화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기의 강화는 공격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격력이 증가되면 적을 더 빨리 죽이게 되죠. 그럼 적이 오래 살아남아서 나를 많이 때리는 것에 비해서 입는 데미지의 양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반해서 방어력 같은 경우는 체력을 보충할 포션이나 유저의 컨트롤로 어느 정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장비의 강화 성공률 감소는 오히려 방어구의 강화를 무시하고 무기만 강화하는 경우를 발생시켜서
PVP에서 더욱 빠르게 순삭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만약 개발진이 이걸 몰랐으면 그건 심각하게 멍청한 거고, 만약 개발진이 이거를 무시했으면 그건 유저를 심각하게 무시한 거죠. 어느 쪽이든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게임의 핵심이자 광고에도 써놓은 부대 전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대를 끌고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기대에 차서 게임하러 왔더니 10년 전쯤에 나온 MMORPG보다 못한 수준의 게임을 주고 간신히 레벨을 올려갖고 부대 전투 해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삭 게임을 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 PVP에서 패배하면 플레이어의 아이템이 드랍된다는 겁니다. 핵심 컨텐츠가 단순히 개판인 수준을 넘어서 플레이를 방해하는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PVP 부대 전투가 아니라 게임 내에 몹과 싸우는 부대 전투는 좋으냐? 아니요, 이것도 역시나 엉망입니다. 물론 부대 전투를 하는 게임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유저라면 흥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부대 전투라는 말만 듣고 바로 반응이 오는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입에서 쌍욕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부대 전투 위주의 게임으로 꼽히는 마운트 앤 블레이드만 봐도 알죠. 마운트 앤 블레이드는 2008년 출시 당시 베스트 인디 게임상을 수상했던 작품인데요. 2008년에 나온 게임의 부대 AI가 2013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의 부대 AI보다 몇 배나 좋으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마운트 앤 블레이드는 패키지 게임이고 모나크는 온라인 게임이니까 비교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같은 온라인 게임을 대보죠. 흔히 커프2라고 불리우는 킹덤 언더 파이어 2 어떻습니까? 모나크랑 마찬가지로 2013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부대전투 온라인 게임이죠. 적절한 비교 대상이죠, 이 정도면. 모나크랑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킹덤 언더 파이어 1의 경우 국내 개발사가 만든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콘솔 게임으로 북미 1위를 달성했었던 게임이라는 거죠. 그것도 부대전투 패키지 게임이었습니다. 두 게임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 당시의 부대 AI를 비교해보면 욕 나올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모나크를 하고 있으면 내 부대가 사기가 하락해갖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나크의 경우 와우나 아이온처럼 한 7, 8년 정도 전에 많이 사용됐던 탭키나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타겟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요. 커프2의 경우에는 마영전이나 C9처럼 액션 게임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대 전투라는 건 결국 엄청난 수의 타겟들이 엉망으로 뒤엉켜서 싸우는 걸 의미해요. 전쟁이 원래 그렇잖아요. 당장 광고 영상에 5200대 5200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5200명 중에서 원하는 목표물을 타겟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탭키? 택도 없죠, 진짜. 당장 화면에 탭키로 잡을 수 있는 타겟의 수가 수백에 달해요. 정확히 어떤 타겟을 우선시해서 탭키가 작동을 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결국 일일이 마우스로 찍어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AI들도 이렇게 타겟 지정형 전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커프2의 경우에는 아군 부대가 적 부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부대를 공격해요. 부대 단위로 행동한다고요. 모나크는 적 부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AI가 일단 제자리에 서서 누구를 때릴지 타겟으로 지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서 타겟으로 지정된 적이 죽게 되면 그대로 제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다른 타겟을 지정해요. 그 결과 한 걸음 걷고 제자리 멈추고 한 걸음 걷고 다시 제자리 멈추고 이런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기 부대원을 보게 됩니다. 부대 전투하자고 만든 게임에서 제대로 싸우지는 못하고 혼자서 몹이나 잡다가 간신히 처음 경험한 부대 전투가 AI의 멍청함으로 완전히 엉망이면 게임 집어치울만 하죠. 부대 AI가 공격성도 낮고 수동적이고 요구하는 소비성 아이템도 많고 결국 철저하게 세밀하게 수동 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동 조작도 개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 지점으로 이동, 두 번째 A 지점으로 공격, 세 번째 B 지점으로 후퇴, 네 번째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스킬 사용,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명령을 하면 그냥 A 지점으로 가서 A 지점에다가 스킬을 써버립니다. 중간에 명령한 건 전부 무시당해요. 부대의 명령에 대한 반응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적당히 어택당만 해두고 영웅만 가지고 놀게 되는 겁니다. 커프2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영웅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고 부대에게 명령만 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원한다면 아예 부대를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대를 조종하는 동안은 영웅이 알아서 싸우게 되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게
영웅을 직접 조종할 때는 적들이 영웅을 공격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그로 순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더 높은 거죠. 영웅과 바로 옆에 부대병사가 함께 전투를 하면 적들은 되도록이면 영웅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대를 조종하는 상황에서는 영웅도 일반 부대랑 같은 수준의 어그로로 변해요. 그 결과 영웅을 직접 조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웅이 갑작스럽게 대량의 체력 손실을 입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고, 영웅을 직접 조종할 때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대를 그냥 어택당 보내놓고 정확한 타겟을 지정하지도 못해서 그냥 아무거나 가장 가까운 적에게 냅다 화력을 들이붓는 걸 보고 부대 전투라고 부르지는 않죠. 앞에서 언급한 마운트 앤 블레이드의 경우에도 부대를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건데, 거기서는 그래도 명령을 하면 부대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방진이나 일렬행진과 같은 진영들도 정상적으로 AI가 반응을 해주고, 천천히 활이나 석궁의 사거리까지 다가가서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돌진하는 전술도 명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행이 가능해요. 근데 모나크는 명령에 대한 반응 속도 자체가 느리고 가능한 명령의 수도 적고 단순해서 그냥 PVP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공격하는 대상을 함께 공격하는 명령, 그 명령 하나가 거의 전부예요. 그거 켜두고 적 영웅 찾아서 때리면 승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에서는 궁수부대가 무조건 최고라는 식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명령에 반응을 못 해주니까 전술이 적어지고, 그럼 그냥 먼 거리에서 단일 대상을 집중 공격하기에 편한 궁수로 패는 게 최고라는 거죠. PVE 상황에서는 그냥 어택당 보내두고 영웅으로 패는 게 최고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부대 전투를 한다라기보다는 유저가 전투를 하는데 NPC가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나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게임이 아직 클로즈 베타 상태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찾아서 고치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이기도 해요. 사실 요즘 게임들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개발비를 아끼고 싶은 건지, 문제가 있다고 유저들이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해도 일단 출시부터 하고 고치는 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하자는 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부대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게임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지금의 상황만 보면 유저 캐시만 빨다가 신규 유저 유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죽은 게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확실히 다음 단계에서 바로 오픈 베타를 시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클로즈 베타는 개발비만 더 들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오픈하자고 밀어붙일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부터 하길 바라봅니다.